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주요 관계국들 정상들의 축하와 정상회담 요청이 이어집니다. 언론에서는 미국, 중국 정상이 먼저 전화했다며 큰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나 좀 축하해달라고 부탁하나요? 양쪽 모두 해결할 현안이 있으면 정상회담 요청도 당연한 거죠. 큰 뉴스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건 인도 모디 총리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모디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후 축하 메시지를 인도 공용어가 아니라 한글로 자신의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인도 총리가 자국민에게 언론 플레이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신을 어필한 거죠. 모디 총리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의례적인 전화통화 몇 번 가지고 대단한 외교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해외 순방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엄청난 외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언론이 포장해주던 세월을 10여 년 겪는 사이 국제적 정상외교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진화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진화해간 거리만큼 우리 언론의 실력도 퇴보해왔다. 그러니 신임 국정원장이 이제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언론도 진화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국제적 레벨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시사 관련 뉴스는 이제 누가 어디 간다, 누가 어디 간다 이런 걸로 도배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했다고 막. 네, 새 정부 관련된 네.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요. 저는 먼저 전화했다는 걸 크게 보도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럼 나 좀 축하해줘. 이렇게 합니까? 아무 뉴스도 아닌데 먼저 전화했다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보도하는. 자, 어떤 자리가 메워졌나요? 네,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정 상태에서 어제 임명으로 서울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홍보수석 격인 국민소통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고요. 인사수석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이 발탁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와요. 너는 어디로 가냐고. 아,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육식 장려 수석이나 채식 사찰 비서관. 아, 채식 사찰까지 하시는. 네. 육식 메뉴가 없는 요식업. 업체 블랙리스트를 제가 작성. 엄청난 탄압입니다. 네. 시각장을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와 또는 뭐 비판 보도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뉴스를 좀 더 짚어볼까요? 네. 네, 임명 첫날부터 검찰개혁 의지 피력했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개혁 필요성 강조하면서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의 경우는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공수처 얘기 나오고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한 20여 명 가까운 민정수석 최근에 쭉 따져봐도 검찰 출신 아닌 민정수석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크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제가 크게 된 만큼 주목받는 만큼 이제 언론은 보통 털죠. 예, 이럴 경우. 너는 화제가 없어. 그러면서 털게 되고 그래서 또 관련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예, 뭐 인사 검증을 거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논평을 냈습니다. 조수석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알리면서요. 언론 보도가 시작됐는데 2013년 재산세 2건 2,100만 원 체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언론 보도 나자마자요. 조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물론 잘못한 거죠. 예,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민정수석에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제가 알기로도 최근까지도 본인이 몰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앞뒤가 맞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한 게 사실이구나. 왜냐면 보통 이제 공직에 보통 이렇게 내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먼저 검증하고 또 체크하죠. 예, 본인이. 예. 본인이 세금 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챙겨보게 되는데 제 1순위로 그걸 해볼 시간도 없이 이걸 여기 수석 입력됐다는 얘기죠. 예. 자. 실제로 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예. 예. 제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들 그 조국 교수에 집중하는데 제가 뭐 얼굴 패권주의라고 적폐라고 얘기했는데 저 같은 얼굴 민주주의자를 빨리 발탁해야 되는데 육식 장려 수석 만들어 주십시오. 채식 사찰까지 하신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 별로 없는데 저는 총무비서관 임명이 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인사라고 봐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총무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냐? 쉽게 말하면 집사거든요. 흔히들 네. 그렇게 표현하죠. 살림하는 자리죠. 예. 청와대 직원을 누굴 쓸 거냐? 이런 이제 큰 자리들 말고 뭐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게는 직원을 누구 쓰냐? 혹은 뭐 시설 혹은 청와대 내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경례 행사. 그러니까 살림이죠, 살림 전체. 그리고 소위 이제 이게 명칭이 정확하게는 따로 있는데 보통 이제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영수증 없이 쓰는 대통령의 네, 예산을 또 만지기도 예. 합니다. 이게 몇백억 단위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와 살림을 꾸리는. 근데 이 소위 통치자금은 영수증 없이 써요. 그러니까 이 영수증 없이 쓰는 대통령이 내밀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누구 뭡니까? 예, 특수활동비 같은 거 특수활동비 있죠. 같은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비리 의혹이 연루. 예, 전례를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감옥 갔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최도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SK 비자금 사건에 1년 만에 연루가 됐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40여 년 이상 집사 그리고 뭐 BBK 때부터 오랜 세월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섰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문고리 3인방 네. 이재만 비서관 이 자리는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겁니다. 원래 그냥 가장 내밀한 또 이야기가 예.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 자리에 예산 전문가를 임명했어요. 모르는 사람. 예, 공무원이죠, 그냥. 예. 이게 저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도 비서관은 소위 이제, 예, 심의관요. 예. 예. 이제 비서관이시죠? 이제 비서관이죠. 예, 죄송합니다. 이 공무원들 대부분 행시 출신이거든요. 이분은 그냥 공채 출신이에요. 예, 7급 예. 공무원으로 시작했다고 그 합니다. 예산 전문가예요, 그냥. 그래서 예산 전문가가 와서 그냥 예산 다루듯이 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인상적인 인사다. 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도요, 하마평 측근들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깜짝 인사였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제 검찰 개혁과 그리고 이제 얼굴 패권주의 때문에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인사는 언론이 주목해줘야 되는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 총무비서관 자리입니다. 네. 이 비서관이 오히려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
문재인 정부의 예, 더 투명하게 하고. 예. 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서로 상징하는 인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새로 임명된 참모진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조수석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수사권, 기소권, 검경, 분리, 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하겠다고 하니까 1년 내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중요하게 언급된 거는 세월호, 그 다음에 최순실 특검 연장이 안 됐잖아요. 이 두 가지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나 우병우 수사 거슬러 올라가서 쭉 라인이 정윤회 문건 관련된 수사 대충 덮고 말았단 말이죠. 그 수사 라인 선상에 있던 검찰은 떨고 있겠다. 예. 제대로 수사 안 한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 정권이 임명한 주요 자리에서 사표들을 이제 계속 수리되고 있죠. 네, 우선 당장 김수남 총장 사의 표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사의 표명했고요. 뿐만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도 사표를 이미 냈는데 대통령 대행이라고 하려고 그랬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주요 직책 중에 검찰총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미 수리됐고 경찰청장 사정기관 중에는 경찰청장만 남았어요. 예. 네, 국정원장도 이제 이미 바뀌었고. 예. 근데 이분은 뭐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네. 네, 강직한 분이네요. 나왔습니다. 임기가 남았다고. 예, 다른 분들도 임기는 남았어요. 예. 요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표창원 의원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또 뉴스들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면서 국민 정서와 관련해서 위안부 합의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이 위안부 합의는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본격적인 재협상이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일본도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재협상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서가 있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국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최소한 그게 이제 국민 감정에는 반한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국민 감정을 반영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죠. 네, 정상 간의 대화에서 직접 언급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영을 안 해줘서 그동안 국민들이 속이 상했던 거죠. 네.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빠가 없다가 아빠가 생긴 것 같은 거죠, 이게. 네. 우리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정부 단위에서는 속이 상하다가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요. 주변 사강에 파견할 특사 내정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정인지 이게 언론들이 앞서 짚은 건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인사 기간 동안에는 1시간 전까지 내정된 줄 알았더니 네, 그렇죠. 엎어진 경우 뚜껑을 열어보면요.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대변인도 거의 확정된 줄 알았더니 그렇죠. 아직 대변인 확정 안 됐습니다. 예, 어제 한창 실시간 검색 순위에 특정인 이름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특사는 누구입니까? 네, 어젯밤에 연합뉴스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내정이라고는 명확하게 말하기 힘들지만요. 미국 특사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중국 특사에는 박병석 의원, 일본 특사에는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에는 송영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송영길 의원이 왜 러시아 특사죠? 가까워서. 러시아 푸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시 그랬던 중국을 거. 간 건 알고 있는데요. 네, 중국, 러시아는 잘 예. 중국 관련해서는 많이 거론됐는데 푸틴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만났다고 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소유주한테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러시아냐고. 하여튼 이런 관련 인사들 지금 뭐 5개월이 아니죠. 7개월 가까이 거의 국정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메워놓은 작업들 관련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어떻게 있습니까? 네, 어제 청와대 모습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었는데 양복 상의 벗고 한 손에 커피 들고 대화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의 모습들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사실은 몇 년째인데 보수 미디어의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종편을 꼬박 보거든요. 종편도 보고. 근데 이제 취임 이후부터 종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네, 뭐 속보, 대통령 아침 식사 여사가 직접 챙겨. 네, 네. 아, 정말 그게 속보인가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예. 대통령 상의 직접 벗어 뭐 이런 거. 그래서 반성했어요.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었던가. 언제 한번 종편 특집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여튼 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다른 뉴스는 어떻게 있습니까? 네, 미국 뉴스 좀 전해드리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FBI 국장을 해임한 뒤 심각한 후폭풍에 휘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급작스러운 코미 해임이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에 내통한 것을 수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 뉴스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그리고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탄핵 국면을 거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고 처음부터 역사상 최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취임할 때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는 이미 미국 국민들 여론도 있었고. 네, 목소리가 그때부터 근데 이제 나왔죠.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민주당에서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배팅 사이트를 찾아봤죠. 60% 상승했습니다. 아, 그 전에 비해서요? 네, 예. 60%.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실제 배팅 사이트에서 있어요. 네. 근데 60% 상승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흥미거리지만 미국에는 정치권을 완전 뒤흔들 뉴스여서 저희가 사부에서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탄핵에 관해서는 또 저희가 전문 방송이거든요. 네. TBS T자가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탄핵 브로드캐스팅이라고. 그래서 이 뉴스 이제 실제 조만간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고 미국 상황도 이렇게 복잡하게 터져나와서 저희가 4부에서 짚어볼까 합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짚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50대 기자가 장관에게 정책에 대해 물었다가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고요. 또 시민단체 회원들이 장관 청문회 때 비웃었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된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예요. 뭐랄까요. 뭔가 우월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예, 미국의 외신 기자예요, 잡혀갔던 사람이. 네, 업무방해 혐의다. 네, 외신 기자가 이제 의원한테 자꾸 묻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저 자세히 봤거든요, 그 기사를. 답변을 안 하니까, 계속 안 하니까 노 코멘트냐, 이렇게 물으면서 따라가는데, 유럽 기자입니다. 그때는 이제 미국의 정치인이,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경호원이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예. 체포한 겁니다. 그거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드문 얘기도 기자를 특히 외신 기자를 질문하고 있는데 끌고 나가는 거는 끌려가서 경찰에 체포되고 5천만 원인가? 5,000불. 5,000불. 5,000불 보석금 내고 나왔어요. 굉장히 후진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질문도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거든요. 별 질문도 아니에요. 네. 귀찮아서 체포한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뭔가 역사적인 역전이 일어나고 있구나. 좀 배우러 와라.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조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물론 잘못한 거죠. 예.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제일 먼저 느낀 건 뭐냐면 민정수석에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구나. 제가 알기로도 최근까지도 본인이 몰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앞뒤가 맞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한 게 사실이구나. 왜냐면 보통 이제 공직에 보통 이렇게 내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먼저 검증하고 또 체크하죠. 예, 본인이. 예. 본인이 세금 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 챙겨보게 되는데 제 1순위로 그걸 해볼 시간도 없이 이걸 여기 수석 입력됐다는 얘기죠. 예. 자. 실제로 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예. 예. 제가 알기로도 오래전부터 내정돼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건 사실인 것 같고 다들 그 조국 교수에 집중하는데 제가 뭐 얼굴 패권주의라고 적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나간 거리만큼 우리 언론의 실력도 퇴보해왔다. 그러니 신임 국정원장이 이제 나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데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언론도 진화한 시민들의 눈높이와 국제적 레벨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시사 관련 뉴스는 이제 누가 어디 간다, 누가 어디 간다 이런 걸로 도배되고 있어요. 아니면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했다고 막. 네, 새 정부 관련된 네.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요. 저는 먼저 전화했다는 걸 크게 보도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럼 나 좀 축하해줘. 이렇게 합니까? 아무 뉴스도 아닌데 먼저 전화했다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보도하는. 자, 어떤 자리가 메워졌나요? 네, 어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정 상태에서 어제 임명으로 서울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자리에 임명됐다. 네. 일단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 그리고는 헌법을 통해서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검찰의 아주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공수처 얘기 나오고 그리고 검찰 출신이 아닌데 최근에 이제 한 20여 명 가까운 민정수석 최근에 쭉 따져봐도 검찰 출신 아닌 민정수석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제가 크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제가 크게 된 만큼 주목받는 만큼 이제 언론은 보통 털죠. 예, 이럴 경우. 너는 화제가 없어. 그러면서 털게 되고 그래서 또 관련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예, 뭐 인사 검증을 거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논평을 냈습니다. 조수석 어머니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렇게 알리면서요. 언론 보도가 시작됐는데 2013년 재산세 2건 2,100만 원 체납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언론 보도 나자.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주요 관계국들 정상들의 축하와 정상회담 요청이 이어집니다. 언론에서는 미국, 중국 정상이 먼저 전화했다며 큰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나 좀 축하해달라고 부탁하나요? 양쪽 모두 해결할 현안이 있으면 정상회담 요청도 당연한 거죠. 큰 뉴스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건 인도 모디 총리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모디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후 축하 메시지를 인도 공용어가 아니라 한글로 자신의 트위터에 알렸습니다.
인도 총리가 자국민에게 언론 플레이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에게 자신을 어필한 거죠. 모디 총리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의례적인 전화 통화 몇 번 가지고 대단한 외교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고 해외 순방을 하기만 하면 저절로 엄청난 외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언론이 포장해주던 세월을 10여 년 겪는 사이 국제적 정상 외교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홍보수석격인 국민소통수석에는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임명됐고요. 인사수석에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비서관 자리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이 발탁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와요. 너는 어디로 가냐고. 아, 가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육식 장려 수석이나 채식 사찰 비서관. 아, 채식 사찰까지 하시는. 네. 육식 메뉴가 없는 요식업. 업체 블랙리스트를 제가 작성. 엄청난 탄압입니다. 네. 시각장을 동원해가지고 탄압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와 또는 뭐 비판 보도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뉴스를 좀 더 짚어볼까요? 네. 네, 임명 첫날부터 검찰개혁 의지 피력했습니다. 공수처 신설 등 개혁 필요성 강조하면서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조국 민정수석 관련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